안녕하세요. PMP 프라이드 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프로젝트 통합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가 고유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로서 프로젝트 통합 관리 지식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관리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경향 및 학습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통합 관리는 총 6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9개 지식 영역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지식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에서 4.6까지 프로세스는 거의 모든 투입물과 도구 및 기법 그리고 산출물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 기반으로 학습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착수에 있는 4.1 프로젝트 헌장 개발의 빈도와 난이도는 A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프로젝트 헌장 개발의 투입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헌장 개발의 투입물 중에서 출제 비용이 상당히 높은 비즈니스 케이스고요. 비즈니스 케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 즉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기법들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젝트 헌장 개발의 산출물인 프로젝트 헌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헌장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이해가 안 된다면 암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헌장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학습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4.3에서 4.6까지 진행을 하게 되실 텐데 그때 기준 문서로 작동되는 가장 중요한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에서는 다른 9개 지식 영역과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와 프로젝트 문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프로젝트 헌장에 포함되는 내용 그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에 대해서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 작업을 지시하고 또한 제대로 되기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경 요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경 요청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고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지 학습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산출물은 뭘까요? 그렇죠. 결국 인도물입니다. 인도물은 뭡니까?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돼서 향후에 승인되고 운영 업무로 이관될 중요한 산출물들이죠. 그래서 PMBOK에는 인도물이 나오는데 그 인도물이 어떠한 종류를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감시 및 통제에는 2개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요.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하면서 중간중간 작업 감시하고 통제하시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변경 요청이 발생되는데 모든 변경 요청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하고 아니면 무조건 기각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 변경 통제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지식 영역에 미치는 영향도는 없는지 초기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기준 내에서 얼마나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기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합 변경 통제 수행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변경 요청의 처리 절차입니다. 즉 변경 요청이 발생했을 때 변경 요청을 처리할 때 또한 변경 요청에 대해서 승인이나 기각 이후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통합 변경 통제 수행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변경통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변경통제위원회는 언제 열려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구성과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변경 통제라는 건 뭡니까? 기존에 저희가 관리 계획서를 만들었든 아니면 기준선을 만들었든 그것을 변경하고 또한 변경된다는 건 뭐죠? 프로젝트의 일정이나 원가나 아니면은 범위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력 관리 또한 그러한 변경 통제를 수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는 형상 관리와 변경 관리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종료 프로세스 그룹에 속한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를 학습하시게 되면서 프로젝트 통합관리 지식 영역을 마무리하시게 될 텐데요.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 이건 뭐 조달 종료도 동일한데요. 결국은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계약 종료고요. 또 하나는 행정 종료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와 행정 종료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떤 유형의 종료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즉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것도 있을 거고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리 여행하는 프로젝트 통합관리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6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 통합관리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요. 5개 프로세스 그룹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수에서는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종료에서는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착수 프로세스인데요. 자, 프로젝트 헌장 개발에 대해서는 투입물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입물 중에, 자, 여러분들이 우선 이것을 학습하시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PMBOK에서는 투입물, 도구 및 기법, 그리고 산출물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최소한 3개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투입물, 도구 및 기법, 산출물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기술해 놓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헌장 개발에서는 위에 있는 3개 투입물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헌장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자가 참조해야 될 관련 문서나 관련 결과물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작업 기술서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될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위 수준의 계략적인 요구사항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케이스고요. 명칭이 좀 애매하시죠? 비즈니스 케이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의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케이스는 결국 제가 투자 타당성 검토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투자 타당성 기법을 물어보는 것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약서인데요. 4판까지는 그냥 계약서였습니다. 근데 계약서보다는 계약서를 포함해서 RFI, RFP, 제안서 그런 식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개발되기 위해서 어떠한 관련된 선행 문서들을 그러한 문서들을 모두 합친 것을 협약서라는 어그리먼트라는 걸로 좀 확장시킨 투입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기업 환경 요인, 5번에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라고 있는데요. 4번, 5번은 기획에서 지금 종류까지 보시면은 공통된 투입물로 들어가 있는데요. PMBOK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입물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 환경 요인과 조직 프로세스 자산은 모든 프로세스의 투입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구 및 기법으로 보시면은 전문가 판단이라고 있는데 전문가 판단은 4.2에서 4.6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및 기법이세요. 자, 프로젝트 통합관리는 뭡니까? 다른 9개 지식 영역에서 발생되는 거를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 기각을 하든 또한 그렇게 하면서 재작업을 하고 프로젝트 종료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팅과는 다른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고객하고 구매자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2번에 있는 촉진 기법은 5판에서 추가된 그러한 도구미 기법인데요. 자, 전문가들이 빠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원장이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 기법을 사용해서 미팅의 생산성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브레인스토밍도 일반적인 촉진 기법이 되겠죠. 그리고 회의 때 그냥 경청을 하시거나 그런 것도 모두 다 촉진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출물인 프로젝트 헌장이 있죠. 프로젝트 헌장이 왜 중요하냐? 프로젝트 헌장이 있어야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헌장에 포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그 후에 수행되는 프로세스들의 투입물로 들어가게 돼서 프로젝트 헌장의 내용은 반드시 기억 혹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프로젝트 헌장 개발을 작성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 프로젝트의 기준 문서인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에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이고요. 투입물에 보시면은 첫 번째 프로젝트 헌장, 두 번째 다른 프로세스 산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헌장까지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선행 프로세스에서의 산출물이 보통 후행 프로세스의 투입물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프로젝트 헌장은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개발의 투입물로 들어올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럼 뭘까요? 다른 프로세스의 산출물. 자, 다른 프로세스의 산출물이 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개발로 들어올까요? 자,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듯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뭡니까? 나머지 5장에서 13장까지 작성된 땡땡 관리 계획서들을 통합해서 조정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될 기존 문서인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4번에 있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 그 중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특징에 맞는 템플릿들을 관련된 지식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뿌릴 거고요. 그 뿌려진 조직 프로세스 자산의 템플릿을 가지고 각 지식 영역의 관리 계획서들이 작성이 됩니다. 그 작성된 관리 계획서들은 다시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게 2번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 산출물이고요. 그 해당 관리 계획서들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전체의 기준 문서인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도구미 기법 보시면 다른 거 없으시죠? 프로젝트 헌장 개발의 도구미 기법과 동일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산출물의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다른 것보다는 적어도 프로젝트 헌장에 포함된 내용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질 인도물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라는 프로세스로 이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자, 투입물에 보실까요? 당연히 기준 문서 뭡니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좀 생뚱맞은 게 있죠. 승인된 변경 요청입니다. 이건 뭘까요? 자,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죠. 중간중간 변경 요청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그 변경 요청 발생한 것 중에서도 승인된 것만, 오직 승인된 것만 다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재작업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투입물 다시 보실게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뭡니까? 우리 프로젝트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거죠. 그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고요. 자, 원래 하기로 했던 건데 잘못됐어요. 수정이 필요해요. 갱신이 필요해요. 뭡니까? 변경 요청 발생하죠. 변경 요청 발생한 것 중에서도 승인된 거.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기로 했던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플러스 뭡니까? 재작업을 하게 될 대상인 승인된 변경 요청. 그게 투입물로 들어온다는 거고요. 자, 도구미 기법 별다른 거 없죠. 하나 보셔야 될 거 두 번째,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은 뭡니까? 프로젝트에서 가장 오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자, 절차가 있으셔야 되고요. 절차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력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뇌로 기억하고 단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이런 게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특정한 시스템 내에 관련된 문서들을 기록해서 이거에 대해서 형상관리 그리고 변경관리를 수행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산출물 보실게요. 첫 번째 뭡니까? 당연히 고객에게 인도할 인도물이 이제 발생하시게 될 거고요. 작업 지시 및 관리하면서 인도물을 생성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산출되었던 작업 성과 데이터들이 작성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작업 지시 및 관리하시면서
제대로 안 됐어요. 수정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변경 요청이 발생하신다는 거죠. 자, 나머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와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된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만요. 자,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하면서 인도물하고 작업 성과 데이터 변경 요청 발생하셨어요. 자, 그러는 거는 결국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자, 중간중간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투입물에 보시면은요, 좀 2번, 3번, 4번에 5번에서만 추가되신 게 있어요. 자, 당연히 작업 감시 및 통제한다는 거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계획 대비 실적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관련된 건 뭐죠? 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맞아요. 다 계획에 관련된 거고요. 2번에 있는 일정 예측 혹은 일정 예측치라고 하고요. 3번에 있는 원가 예측, 똑같이 원가 예측치라고 합니다. 자, 일정이나 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흔히 주간 보고하시죠. 그러면서 as 보고하시고 또 하나 뭐 하세요? 자, 다음 주에나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측치를 얘기하게 되시는 거예요. 결국은 계획이죠. 자, 그래서 원래 as 플러스 말고 tobe까지 들어오신다는 거고요. 네 번째 있는 확인된 변경은 뭡니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말고요. 승인돼서 변경 요청이 된 거 중에 저희가 재작업한 거 그것까지도 확인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변경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성과 정보라는 게 또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도금 기본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으세요. 자, 전문가 판단 있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전문가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이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분석 기법까지 같이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기법 들어오신 거고요. 그리고 산출물에 보시니까 작업 감시 및 통제하면서 당연히 변경 요청 발생하시겠죠. 그리고 작업 감시 및 통제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끝내실 게 아니고요. 그럼 변경 요청 발생하신 거에 대해서 주요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해서 뭐 하셔야 돼요? 승인 또는 기각할지 빠르게 결정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보기 쉽게 작성된 작업성과 보고서가 산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변경 요청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작업성과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적어도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는 통합관리 빼서 나머지 9개 지식 영역에서 발생하는 변경 요청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일정이 변경되면은 원가에 영향 주는 게 없을까요? 아니면 품질에, 아니면 범위에 영향 주는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된 지식 영역들 모두에 대한 영향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변경 통제를 수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투입물은 뭡니까? 계획 대비 실적이죠. 계획 뭐예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실적 뭡니까? 작업 성과 보고서. 그리고 변경 요청이죠. 이거에 대해서 투입물로 참조하시면서 도구및 기법 똑같으세요. 전문가 판단, 미팅.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변경 통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변경 통제 뭐예요? 변경 통제 하실 때 웬만하면 도구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판에서는 변경 통제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 변경 통제 수행할 때 프로젝트 관리자 혼자 하기 어려워. 자, 그때 뭐예요? 변경 통제 위원회라는 조금은 더 공식적이고 형식화된 미팅을 소집해서 수행하는 게 향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판에서는 변경 통제 위원회였는데 그거를 확장해서 미팅이라는 개념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자, 산출은 뭐예요? 통합 변경 통제 수행했으니까 변경 요청 온 거 중에 승인된 변경 요청이 발생할 거고요. 자, 승인된 변경 요청 결국은 뭡니까? 어떠한 문서에 기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뭡니까? 변경 기록부라고 있는데요. 변경 기록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승인된 변경 요청 플러스 기각된 변경 요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승인된 변경 요청 뭡니까? 결국 변경 요청건 중에서 승인된 변경 요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변경 기록부. 자, 기각된 것도 기록해 놔야 되죠. 자, 왜냐하면은 프로젝트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록 관리를 해놓지 않는다면 잃어버려요. 나중에 불필요한 범위 변경, 범위 추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향후에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각된 것도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변경 기록부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도 제대로 개발이 다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를 수행하시는 거고요. 투입물에 뭡니까? 자, 계획된 거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했나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결과물
어떤 거 가지고 종료해야 돼요? 고객한테 인수된 인도물을 들이미셔야 되는 거죠. 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고객한테 관리 계획서대로 자, 우리가 이렇게 인도물 했어요. 자, 인수된 인도물의 정의 뭡니까? 그 기존에 저희가 2장에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 중에서 고객이 있었죠. 자, 고객 뭡니까? 구매자 측에서 프로젝트 팀에 투입해서 그들이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를 승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고객들이 참여해서 승인된 게 인수된 인도물입니다. 그거를 같이 포함시켜서 고객에게 인수할 조건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왜 들어갈까요? 자, 제가 앞장에서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료할 때는 계약 종료와 행정 종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계약 종료 뭡니까? 구매자와 공급자 간에 인도물을 인계하고 그리고 비용을 정산하시는 게 계약 종료고요. 자, 행정 종료는 뭡니까? 행정 종료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행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셨어요?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하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든 조직 프로세스 자산 중에서 BP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결국 수행 조직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프로세스 자산 투입해가지고 향후에 관련된 것 중에 BP 사례 다시 조직 프로세스 자산에 업데이트, 갱신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계약 종료를 위한 투입물이고요. 3번은 행정 종료를 위한 투입물이라는 겁니다. 자, 도구미 기법, 전문가 판단, 그리고 분석 기법 웬만하면 사용하시라는 거고요. 자, 별다른 거 없으시고요. 산출물 중요하시죠? 산출물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최종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물 이전. 누구한테요? 자, 구매자한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종료하시는 거고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전한 다음에 뭐 하세요? 그렇죠. 비용 정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뭐 하십니까? 조직 프로세스 자산. 저희 수행 조직한테 도움되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종료의 일환으로서 조직 프로세스 자산 갱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배우시게 될 전체 PMBOK에 대해서 가장 큰 그림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헌장 개발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꼭 아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